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2016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온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평소에 공부하던 판례가 다 나왔던 것이었고, 다만 어떤 법령 문제라든지 몇 가지 판례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긴 했지만 무난하게 흘러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 아시겠죠? 1번 가령 일반 재산이다. 일반 재산이면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의 문제고 사물이니까. 그러나 2번 행정재산은 공물이죠. 따라서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예외적 승인. 그래서 3번 하천구역 사건 아시죠? 과거에는 사건으로 파악해서 민소로, 그러나 지금은 공건으로 파악해가지고 당사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4번 공토법상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자, 그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툼이 있으면은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판례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취득에 대해서, 즉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가 다수설, 그러나 사법상 계약이라 파악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자 2번 보시면 행정법 일반원칙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1번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되었다.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1번이 정답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유인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뢰보온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보, 인처 후 요건이 필요하죠. 선행조치, 보호가치, 그리고 인과관계. 국가행위 때문에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바로 유인된 경우란 말이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 하는 거죠. 신뢰보 가능한 것이고, 2번은 과거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행정 내부 지침,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아니죠. 이 지침만 갖고는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신뢰보온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 전적으로 행정조직상 권한 분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니고, 전적이 아니죠.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 실질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4번 위법한 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자유구속력을 갖게 된다. 아니고, 자 자유구속의 대상은 적법만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신뢰보호의 대상은 위법, 적법,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한 평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2번 보시면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은 없다. 틀렸죠.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원래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신청권이 없죠. 그러나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그 계획으로 직접 권리를 침해당하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물어볼 자격은 있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죠.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다뤘던 겁니다. 그죠? 선행도시계획 결정, 변경 권한이 없는 행위청이 행한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이다. 자 했을 때 우리가 비교하는 게 뭐였습니까? 선행계획이 있고 후행계획이 있는데,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없느냐 여기에 따른 거죠. 일단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후행계획을 만들면은 신계획 우선이니까 그때는 후행계획이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선행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모순되는 계획을 만들었다면은 무권한 자의 행위니까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후행 도시 계획 결정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뭡니까? 그때는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무권한자 행위니까 무효이다가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될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 아니죠. 상위법령 규정만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하위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법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2번은 자주 나온 것이고 자, 다음 4번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위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자, 뭡니까? 우리가 위임받은 곳이 상위법에서 장관이 정한다 해서 장관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라고 하는 형식들은 위임을 받은 곳이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다 해서 행법 그랬습니다. 행법은 법규성이 있다 없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 한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위임 한계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형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는데 불구하고 고시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학산 인가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아닌 거 빨리 빼고 인 거 빨리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럼 기억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다. 이 정관 변경이 관계법상 금지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다음 니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밑에가 똑같죠. 사업조합 밑에 거는 설립인가고 사업 시행인가고 이런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설권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설권적 행위다. 즉 강학상 특허라는 거죠. 이건 인가가 아니라 강학상 특허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죠. 그럼 디귿 리을을 보지 않더라도 답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건축물 준공검사는 판례상으로 판례상으로 확인이다 그랬지만 확인이다. 학설에서는 이게 허가냐 확인이냐가 좀 세모가 됩니다. 아시겠죠? 판례상으로는 확인하는 행위다 했지만 그 확인이 우리가 말하는 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가는 아닌 거죠. 그럼 사업시행 인가는 인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풀지 못하면은 다른 것에서 시간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자 6번 이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뭐 다 아시는 건데 말로 행정지도를 한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 그런 규정이 없죠.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취지, 내용,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를 요구하죠. 그럴 때 직무 수행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2번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여러 번 연장하게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맞고 3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즉 전자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일반 공청회하고 병행할 때만 가능한 거죠. 병행. 항상 그래서 병행 실시한다. 자주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고 4번 청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신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직권이라고 하죠. 직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요한 거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청문회 공개는 재량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청공제 그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요 문제가 요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난이도 A급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사실 옳은 거다 보니까 100% 옳다고 확신이 안 쓰면은 답을 고르기가 좀 힘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때 뭡니까? 틀린 걸 하나씩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단순 암기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는 조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번.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자, 개인정보 단체 소송 일정한 단체가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어떤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법법상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기 좀 힘든 그런 조문입니다. 그죠?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일단 1번을 제낀다 하더라도 2번은 우리가 자주 보는 겁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때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틀렸죠. 결정에 대한 불복은 뭡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즉시 항고로서 불복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3번.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아니, 소송에 관해서 가장 기본은 민소죠. 그러니까 행소를 정할 리가 없죠. 그죠? 틀린 거죠. 4번. 자, 2번, 3번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1번, 4번이 정확한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걸 외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단체인 경우에는 1000명이고 그리고 비영리법인 쪽인 경우에는 5000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 회원수 암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찍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장에서 아, 이게 뭘까? 어차피 모르는 건데 고민하면은 시간만 흐릅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푸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일단 아닌 것 빼고 둘 중에 하나 찍고 얼른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이제 시효제도 옳은 것은 1번 일반 재산은 사물이죠. 사물.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사물이니까 가능하죠. 2번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시효도 포함된다. 맞죠. 공법상 권리건 사법상 권리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자 시효가 완성되면 뭐가 됩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은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럼 반대로 시효 중단 있죠. 권리가 살아있죠. 시효가 완성되면은 절대 소멸설, 상대 소멸설, 절대 소멸설이 통설이고 판례고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기간이 지나자마자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한 거니까 위법한 처분이죠. 그리고 근거 없으니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이미 자주 나왔던 판례입니다. 알겠죠?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 문제만 갖고는 어렵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 하죠.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 아시겠죠? 납입 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에 준하지 시효 중단이죠.
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납입 고지에 의한 부가처분이 나중에 취소가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고 일단 권리를 행사했다면은 시효 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요 기간이 지나면은 권리가 죽죠. 그 중간에 권리 행사하면은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다시 그 기간이 지나야만 권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원래는 여기서 권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효를 중단시켰으니까 요만큼 권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다면 요 기간 중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법적 근거 있으니까 적법하고 유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최초의 처분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중단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요 기간 동안은 권리가 살아있고 요 기간 중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적법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이 취소가 되었건 말건 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판례였습니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제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표시하시고. 자, 1번 보시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매는 강학상 대리죠.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맞죠?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즉 경락인, 경매를 받은 자, 공매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를 제기할 법률사항이 없다? 아니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자, 행정청이 갑의 물건을 뺏어가지고 공매 팔아치우면은 그걸 낙찰받은 사람이 을이라는 거죠. 그럼 공매 처분하게 되면은 갑의 권리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을한테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매 처분을 취소해버리면은 을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취소 처분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을은 이 공매 처분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권리가 침해당하는 자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은 자주 나왔던 거죠. 즉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적계급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부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은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맞죠? 안 그러면은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영업신고가 적법하다면은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적법한 신고를 했으니까 우리를 물리치지 마라. 뭐 그러겠지. 그래서 건축법하고 식품법이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닙니다. 배타적 관계 아니니까 건축법 요건도 갖춰야 되고 즉 적법한 건축물 안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식품법 요건을 갖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다 된다는 것은 몽땅 물리친다. 즉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자주 나오던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과세관청의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 공매는 처분이지만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죠. 자,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맞죠? 과거에는 해당 안 한다고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해당하는 것으로. 그 통제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해당하니까 절차적 요건이니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니까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불과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은 즉 공매 처분 있죠. 원래는 공매 처분 할 때 공매 통지하는 게 공매 처분의 절차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죠. 그럼 이 공매 처분은 적법이다 이랬는데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는 이 통지라는 것이 절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럼 절차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 처분은 이제는 위법한 것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위법하지만 보통 절차 하자는
취소로 보는 경향이죠. 그래서 당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겠죠.